처칠이 아니었다면 영국과 독일의 협상 가능성. 우리는 흔히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 후 영국과 전쟁을 벌인 것을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 처칠이라는 특별한 캐릭터를 가진 인물이 없었다면 영국은 유럽 대륙을 석권한 히틀러의 독일과 평화협상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처칠은 영국 내의 대표적인 강경파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에 해군 사령관과 해군 장관을 맡으며 이미 영국 해군력 강화에 상당히 몰두했던 인물입니다.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부터 처칠은 그의 민족주의를 경계하며 위험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치 독일이 영국을 공습할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공군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영국 내에서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처칠의 견해가 맞았다는 것이 입증되어 다시 해군 장관으로 임명됩니다. 1940년 유럽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눈부신 속도로 진격했고 불과 몇 주 만에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는 무너졌습니다. 히틀러는 전쟁의 절정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고립됐습니다. 히틀러에 대한 유화적 외교 정책으로 일관했던 네빌 체인벌린이 책임을 지고 사임하자 새로운 지도자를 뽑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영국 내각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계속 싸울 것인가? 아니면 히틀러와 평화협상을 시도할 것인가? 유력한 후보는 두 명이었습니다. 평화를 모색하자는 외무장관 로드 헬리팩스경, 그리고 끝까지 싸우자는 해군 장관 윈스턴 처칠. 외무장관이었던 헬리팩스는 현실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무너졌고 영국의 전투 준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미국이나 소련이 영국과 동맹을 맺어 도와준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히틀러가 유럽 대륙을 확보한 지금 영국이 단독으로 맞서 싸우는 것은 자멸로 가는 길이라고 판단할 만했습니다. 헬리팩스는 독일과의 조건부 평화협정을 내심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칠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평화란 이름의 굴복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굴복하면 단지 섬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 자유의 등불이 꺼지는 것이다. 처칠은 내각을 설득했고 결국 국왕 조지 6세의 지명을 받아 영국의 새 총리가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1936년 당시 국왕 에드워드 8세가 미국인 이혼녀 윌리스 심프슨과 결혼하고자 왕위를 포기하는데 에드워드 8세는 히틀러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에드워드 8세가 그냥 왕위에 있었다면 처칠이 총리가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히틀러는 영국과의 협상을 원했습니다. 그는 유럽 대륙의 지배자를 막고 해양은 영국에게 맡기는 공존 제한을 탐색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과 스페인을 통한 비공식 접촉도 시도됐습니다. 그러나 처칠은 한치의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이다.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용기는 전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몇 달 뒤 독일 공군은 런던의 지옥 같은 공습을 퍼부었지만 영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참전하며 전쟁의 판도는 뒤바뀌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날 영국 총리가 헬리팩스가 되었다면 영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치는 유럽 전역은 물론 전 세계 자유진영의 기반마저 장악했을지 모른다. 한 사람의 결단이 한 나라를 지켰고 자유의 불꽃을 지켜냈습니다.